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는 순환매 유입입니다. 저기 mRNA인가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반도체 무너진 틈타 제약바이오 순환매 유입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을 좀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코오롱 티슈진, ST팜, LNC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등 몇몇 종목들을 좀 바스켓에 담은 하루였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쉬니까 제약바이오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바이오 쪽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바이오 쪽은 일단은 숨고르게 하는 흐름이 지금 더 이제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그래도 움직임이 좋았었던 게 3,000당 제약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3,000당 제약마저 거의 한 7, 8% 가까운 이제 하락세가 나왔고요. 특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알테오젠이 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게 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 하방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동향을 봤을 때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무리 옥석 가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큰 하나의 대형 이벤트가 들어오거나 내지는 기업 개별적인 큰 빅 이벤트가 들어와줘야지만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약바이오 쪽의 전체적인 올해 관련 일정들을 보면은 뭐 임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전히 뭐 비만 치료제 이런 ADC 관련된 모멘텀도 풍부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보다는 지금 수급이 가고 있는 쪽들이 굉장히 지금 주도 섹터가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종목 섹터를 공략하기보다는 숨고르기 구간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조금은 또 시간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전략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게 내가 아무리 예뻐해도 시장에서 예뻐해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약바이오 그래도 이번 주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약간 방어적 성격으로 접근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냐 없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R&D 모멘텀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일단 방어적 성격으로 제약바이오를 산다라고 했을 때 약간 각 세부 카테고리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은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CDMO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한 번은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나쁘지 않기 때문에 CDMO 대장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R&D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한미약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계속해서 나쁜 흐름 아닌데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거래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또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하게 움직였던 중국 소비주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춘절 연휴를 맞아서 중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뭐 외국 관광객들 전반적으로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아까 살짝 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 네. 미리 샀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좀 궁금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뭐 중국 소비주들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는 들어오고 있어요. 뭐 절대 이제 뭐 제가 수익 잘 나면 우리 PD님은 안 넣어주시니까 제 입으로 좀 얘기하자면은 저번 주 금요일날 파라다이스 좀 말씀드렸거든요. 이번 주만 22%가 올랐습니다.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성 테마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는 게 중국 최대 명절 춘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파라다이스 제가 저번 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도 들어오는 시점이거든요.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소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실적에 연결될 수 있는 테마들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호텔, 카지노, 여행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단기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파라다이스 같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엔터주들보다는 직접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호텔, 카지노, 여행 이런 쪽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카지노, 여행, 엔터는 아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파라다이스 지난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이번 주에도 하나 던져주세요.
저희 방송 이렇게 알찬지 몰랐는데 일단 뭐 파라다이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근데 조금 부진한 친구가 있어요. 카지노 쪽에서 GKL인데 GKL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추세 전환 시그널로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GKL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엔 파라다이스, 이번 주에는 GKL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이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저는 테크가 흔들리면 이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나 싶었는데 딱 다음 주 한 주 남아 있더라고요. 네. 이 사이에 그러면 뭔가 해보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인가요? 네, 일단은 카지노 종목들은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게 사실 카지노 쪽 이슈도 지난해부터 나왔었던 관련 이슈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특히나 이 춘제 연휴에 대규모 이런 중국인 관광객들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컸지만 이번 이제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 그 부분이 나중에 1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주 하면은 또 같이 카지노와 볼 수 있는 게 면세나 화장품 섹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화장품 섹터 쪽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지금 또 높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죠. 근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1월 이제 중순에서 말부터 시세가 계속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의 또 숨고르기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화장품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면 달바 글로벌을 꼽아보고 싶어요.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거래량도 또 새롭게 다시 유입이 됐고 지난 11월 달부터 12월 달 매물대 구간이었던 구간대를 오늘 양봉으로 뚫어주는 모습이 또 관측이 됐거든요. 사실 이제 달바 글로벌이 또 지향하는 관련 기업이 APR이지 않습니까? 네. APR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지난 10월 달, 12월 달 매물대 부근이었던 구간대를 1월 달부터 돌파해주기 시작했고 오늘 구간에서도 전거래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목도가 달바 글로벌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그런 흐름들이 달바 글로벌에서 나타나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섹터들 보면 이런 이제 달바 글로벌과 같은 종목들도 다시 시세가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시세가 좀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ODM, OEM 관련 기업들 중에서 지난해 또 대장적으로 올라갔었던 한국콜마나 내지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다시 기술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이 쉬어갈 때 오히려 그 카지노 쪽도 괜찮긴 하지만 화장품 섹터는 K-뷰티로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중국 소비주가 아니더라도 해외 수출 모멘텀이 강력하게 살아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화장품 섹터 쪽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히 또 달바 글로벌이 강한 시세를 내면서 화장품으로 좀 대피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닥권에서 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도 좀 장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살짝 짚어보고 싶은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우주항공인데요. 지난주에 뭐 세트레가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매출이나 수주가 찍히는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쪽도 함께 흔들려요. 어떻게 해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많이 올랐는데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여러분들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구조가 명확한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모멘텀이 더해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말씀드릴 때가 4만 원대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최근에 23만 원까지 왔거든요. 모멘텀이 뭐였냐? 우주항공 모멘텀 하나 패밀리 아니죠. 여기에다가 방산 모멘텀이 더해졌습니다. 하나그룹 계열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랑 방산 관련 우주항공도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산 모멘텀도 최근에 반영이 됐는데 우주항공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장 성장 기대감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4만 원대야 매수 메리트가 있었는데 23만 원, 20만 원 살짝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주항공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자꾸 한 발 뒤로 물러서시는 것 같은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무리해봤고요. 이어지는 매경 주식리그에서 수익률 대결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가시길 바랍니다.